고소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장승철 소장과 함께 지금 명태균 게이트 어떤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산의 침묵이 이어질 것인지 검찰 수사는 여기에서 흐지부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보도 놀라셨을 텐데요. 뭐 돈이 1억 2천이 아니고 2억 2천7백이다.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전달하는 방식이 13차례 나누어서 전달했고 그러니까요. 또 금액도 2억 2천7백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일단 전달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면? 없죠. 완전 저건 사기고 저거는 공천 대가로 하게 되면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내가 공천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이럴 때 선거 내가 여론조사 해야 되니까 지금 좀 해주면 내가 나중에 챙겨줄게. 그리고 뭐 공천 같은 것도 나 믿어. 내가 김건희 여사랑 연락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또 쓰고 돌려준 돈은 지금까지 1억 2천이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것도 이제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2억 2천7백을 받고 1억 2천을 돌려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원래 6천 6천씩 1억 2천을 썼고 이건 다 돌려줬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종결됐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김모 소장 있죠. 밀양구 연구소 소장이나 강혜경 씨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 돈이 그게 아니라 2억 2천7백이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실제로 이게 차용 거래가 아니라 공천 대가로 준 게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명태균 씨라는 끈을 잡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럼 명태균 씨의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하지만은 결국엔 공천 못 받고 출마도 못 하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건데 이거는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법적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고. 그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뭐 당 대표실에서 근무도 하셨고 원래 보수 정당은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의원분들은요. 지방 의회라든지 지방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하는 후보자들에게 막 일각에서는 뭐 공천왕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오히려 돈을 더 지원해주고 인력도 동원해주고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략 한 대여섯 분의 보수 정치인들을 모시면서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또한 검찰을 통해서만 들어봤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박진영 교수 요즘 방송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아주 재밌게 저도 보고 있는데 박진영 교수 말은 갑자기 차태기 정당 생각난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지금 2억이고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3억 빌렸다는 사람, 1억 빌렸다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권이든 공천이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뇌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물론 뇌물이라는 용어는 좀 아니지만 그러면 원래 국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차태기 정당 생각난다 이러면 좀 과합니까? 근데 그건 2002년도 이전의 얘기였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떠한 유력한 정치인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비판 들어도 그냥 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지방의회 아니면 지방기초단체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국민의힘과 밀접하다. 원래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이미지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민주당 쪽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 민주당은 일단 대선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 개인 캠프도 있지만 주로 당에서 주도해서 다 하는데 어떻게 유독 윤석열 후보는 당 외곽에서 저렇게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캠프도 꾸리고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좀 넌센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을 좀 믿고 좀 정치 경험이 많은 의원들을 곁에다 두고 조언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사로서의 경험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의도에 있는 놈들, 정치인 놈들 맨날 돈 받아먹고 어디 밥이나 술 얻어먹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인들의 조언을 받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약간은 좀 사짜 기질이 있는 말을 좀 잘하고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만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정상적이라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저 같은 사람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나오고 난 뒤에 이런저런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장 소장도 이제 네. 이런저런 제안도 받고 맞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정말로 의견을 주고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 선택했다는 것이 네. 외부에 있는 사인인데 정치 경험이 있다 없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이런 이제 명태균을 통해서 모든 전략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사 공짜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비여의도적이고 비정치적이에요. 아니 근데 대표님 예.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전략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계획도 세우고 연관도 하는데 이분이 했던 일이 뭐 대선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 기분 좋게 하고 여론을 좀 호도한 부분이 있지 이 사람이 뭐 정치판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방선거 공천에도 네. 개입하고 그리고 보궐선거에도 직접 김영선을 주고 경남도지사 뭐 강원지사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으면 최소한 이번 22대 총선 전까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미쳤다, 끼쳤다. 네. 그렇게 봐야지 뭐 이 사람이 전반적인 것을 큰 선거의 공천 구도를 세우고 그거대로 끼워 맞추는 식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본인이 인연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이게 부탁을 한 사람들 위주로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잘 아니 이 정리하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뻥이에요. 했다고요. 뻥. 뻥 아니라고 과대 내가 이야기 하나 더 포장이에요. 할게요. 예. 그러면 2024년도에 네. 경북에 있는 한 출마자가 네. 뭐 소건을 지금 제공했다라는 얘기가 명태균 나오고요. 씨한테요? 아니 뭐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누가 갔겠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간 거예요. 네. 본인은 이번에 육선 될 줄 알고 있었고 거기 가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 사람 되기가 어려운데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러면 그때도 명과 워낙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를 믿고 뭘 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라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녔겠죠. 뭐 예. 그렇게 사기도 치고 뭐 본인의 존재감을 과대포장했을 거는 같은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태균은 사기꾼 기질이 있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대 포장해가지고 많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이 공천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동훈 대표 때문에 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고대 법대 교수였던 판사 출신 정영환 네. 교수가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공천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명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는 로비를 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이 로비는 들어서 했는데 예.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천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깨져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철규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철규 너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철규는 내 스텝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정도로 경고를 세게 줬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저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막 보냈는데 그 5개 문자 말고 그 전에 문자는 공천 관련된 문제였을 거다. 근데 그거 계속 문자 보내니까 아 이거 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을 한동훈 대표가 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노력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니, 그건 건 아니죠. 아닌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 네. 우리 장 소장님과 제가 사전에 그 공유하지 않고 한 내용을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해보는데요. 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로비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세게 부탁이 들어오니까 여사의 뜻이다, 여사의 뜻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마지막에 이 최고 결정권자가 당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접 전화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시 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분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네.
그러면 넘버원이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네. 그 정도 갔어야 시도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사가 뭐 단수면 좋죠, 경선해야 되죠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내용이 명태균과 김 여사 사이에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 그럼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공천 개입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우리 200가지가 있다고 하죠. 공적 대화가. 잠깐 요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공적 대화는 공천 부탁하는 것은 공적 대화예요, 사적 대화예요? 공적 대화 아닐까요? 공적 대화입니까? 그러면 그냥 여사님 건강하시고요. 잘 주무세요. 이건 사적 대화지만 공천이라든지 국정과 관련된 일은 공적 대화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폭로가 되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1년 내에 탄핵이다. 한 달 내에 탄핵이다. 뭐 오퍼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엄청난 시도를 했다는 건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약간 논쟁이 됐던 것은 명태균이 2022년 대선 과정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그거는 맞죠. 예, 그 국민님이 흔들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건 아니다. 그냥 전반적인 일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경찰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10만 명 넘는데 한두 명이 저지른 일 가지고도 경찰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잘못했죠. 많이 잘못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가 첫째 없다. 없어요.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렇게 용산이 침묵을 지키느냐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 네.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그냥 이대로 뭉개고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를 몇 차례 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일부러 감추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증거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참모들에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뭉개고 가야지, 뭉개면은 언젠가는 이건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야, 잊혀질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항복한 것 같아요. 넋이 나갔어요. 네. 뭐를 어떻게 대응을 하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명태균 씨가 뭐를 갖고 있는지, 강혜경 씨가 뭐를 폭로할지, 뉴스토마토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리로 갖고 있는지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능력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세월 따라 물 따라 흘러갔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든지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는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정황적인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럼 결국에는 과거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문제 제기가 되고 의혹이 나오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냥 뭐 안 하면은 명태균 씨가 뭐 김건희 여사랑 나눴던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지 문자 공개하겠어? 그냥 뭐 약간 뭐 비판받고 공격받고 귀찮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 정도지, 좀 참으면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적으로 그럼 질문 드릴게요. 검찰 실제 수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겠죠, 결국에는. 결국에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은 자기네들이 먼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수사했던 것도 뭐 언제 명태균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회사 취직한 배경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니까 강혜경 씨한테 그렇죠.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4,000개의 뭐 음성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명태균 씨로부터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거 분석할 것 같아요. 그냥 음성 파일 들어보고 녹취 계속하고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하고 잘못 들었네, 지우고,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질질 수사를 끌 것 같다. 그래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왜 수사 안 해? 그러면은 지금 입에서 단내 나도록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2명 더 파견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입니까? 어제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그렇죠. 걸린다라고 그거예요. 하면서 지금도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걸 수사를 미루려고 하는 작전인지 실제로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건지. 근데 수사할 의지도 없고요. 실제 의지가 없는 거 맞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 제기된 의혹 다 제기하겠습니다. 창원지검에 수사팀 2명 검사 보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아유, 이재명, 조국 대표 수사한 거 봐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170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파견했어요. 근데 지금 꼴랑 2명이잖아요.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게 생색내기. 일단 더 투입했다니까요. 이건 생색내기예요. 자, 그러면 용산은 수사를 절대 진행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초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제가 곁들여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과 평소에 사주명리 또는 이렇게 역술적으로 인연을 맺고 교류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 이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왜 건데요. 저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험하게. 위험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 그런 나왔을 때 이야기를 얘기하세요. 지금도 네.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는 것을 민심을 살피거나 또는 여론을 받들거나 정치적 구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무너진대요. 무당 운이 너무 좋대요. 지금도요? 그리고 대통령의 기운이 워낙 강해서 절대로 저 기운을 부러뜨릴 수가 없다. 장기전이다. 이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점괘를 원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무당이나 역술인 선생이 그 입맛에 맞는 점괘를 보내준 게 아닐까요? 제가 좀 더 나가면 네.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기고 고난의 순간이지만 참고 지나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탄핵은 안 당한다. 임기 안 채운다. 당한다. 예, 그래서 장기전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버티고 갈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권을 출발할 때부터 중간 과정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이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역술적인 판단을 하는군요. 사주명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이죠.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분들 말대로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근데 지금 민심이 되게 안 좋잖아요. 흉흉하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장소님과 함께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은, 허경영도 엊그제 나온 이야기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허경영의 지지율을 5% 올려가지고 자 대선 후보 토론회 내보내서 이재명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어떤 정치평론가 정치 전략가가 내놓을 수 있는 아닙니까? 사이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실행했잖아요. 그런데 한 3, 4% 올라갔으면 5%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니투데이 뭐 유사한 언론들이 다 여론조사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안 올라오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 할 때 뭐 기왕에 오늘 이야기한 김에 좀 더 갈까요? 그 돈을 하시죠. 얼마를 받았겠어요? 미래항공연구소 명태균이가 허경영으로부터. 네, 그러네요.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 그 이게 황당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이 실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실패를 하고도 또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이런 패턴을 받아들였다 또는 대통령 부부가 이해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말로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죠.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바깥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만나서 보고했다. 네.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겠네 한번 가봐라고 결정한 사람이 더 잘못된 겁니까? 그때 대통령 부부가 그것이 여론 조작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봤을까요?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어쨌든 대통령 부부를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때 한 번만 여론 조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봤으니까 이번 선거에도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데이터 손을 만지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어, 상황을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상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됐냐고. 그러면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잘못됐죠. 아니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네. 이런 자료를 분별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좋은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거 조작했지? 이거 데이터 손 만진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후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후보님 이렇게 조사했더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보다 우리 여론조사가 더 신뢰성이 높아요.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분 좋겠죠, 후보 같은 경우에. 장 소장님은 돈을 안 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짜 여론조사 계속 보고받고 81차례 공표 비공표 이걸 이제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범죄고 뇌물이 될 수 있겠죠. 범죄고 만약에, 뇌물이고 예,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이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지불해야죠. 그냥 지불 않고 했다라는 것은 사후에 자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주면 그 강혜경 씨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저기 명태균 씨 당신 줄게라든지 아이 진짜 대통령 되면은 우리 세상 아니야. 그때 그냥 여러 가지로 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후적인 약속을 했더라도 이것은 사기나 여러 가지 뇌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밀조사 들어가기 막바지에 뭐 최대 6천 샘플까지 조사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 많이 조사하기 직전에 청구서 만들어라 하고 이제 다 줄락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명태균 대표가 올라가면서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 3억 7,500을 만들어주니까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 이것은 소설로 창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만약에 지금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대로 야 그때 강혜경 내가 격려해 주려고 빵이야. 격려해 주려고 이거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다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혜경 씨가 계속 얘기하고 본인이 증언을 하고 명태균 씨의 육성으로 나타난 것은 그냥 그때 도와줬던 대가로 2022년 6월 달에 김영선 공천 준 거야, 받은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부부가 사후적으로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장 소장님도 명확하게 그 3억 7,500만 원은 대통령 부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설사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회사를 갖고 있거나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일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저 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 얼마 드릴까요?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뭐 한 건당 한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해보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걸 알 건데 그걸 수시로 받아봤는데 비용 지급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대통령이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뭐 바깥에 있는 그것도 사람이 문제지. 그것도 더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뭐 보고서 가져와서 공짜로 계속 보고해 주는데 그게 무슨 대통령 잘못이냐 갖다 준 놈 잘못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제가 법률적인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명태균 씨가 괜히 해줬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일종의 방어벽을 쳐주는 것이 네. 정치 전문가로서 네. 여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 번도 못 분으로서 봤어요 그런 거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두 번 정도는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81회를 어떻게 그걸 그거는 알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냥 매주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어디서 의뢰를 받았든 자체조사든 여론조사 발표하잖아요. 네. 그 세부 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갖고 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용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특보 자리 하나 주고 여론조사 특보 해서 그냥 같은 소속된 일원으로서 비용 지불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죠. 자, 그래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가가 결국 김영선의 네. 공천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네. 대해서는 맞다고 냉정하게 봐야죠. 어떻게 봅니까? 아, 맞다고 봐야죠. 그 대가 맞다. 맞다고 봐야죠. 그거는 뭐 강혜경 씨 증언이나 명태균 씨 육성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사건이 불거지고 본인이 곤혹스러워지니까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그 전에 네. 사실은 내가 뭐 이거 그냥 너 격려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 생기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건
그 하도 이제 다른 일이 계속 터지고 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이 드러나니까 뉴스에서는 그게 이제 소재거리로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하늘궁도 좋고 허경영도 좋고 그리고 또 오늘도 당장 돈이 1억 원 이상 더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쫓아가면서 기사를 쓰고 우리가 공유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천 대가가 결국에는 그렇죠. 여론조사비 안 받은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것은 명확하게 봐야죠. 다른 혹시 상황이 공천 문제와 관계없이 평소에 김영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강력하게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히 공천을 준다. 국가 경영을 너무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고요. 명태균 네. 씨가 그렇게 돈에 초월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보수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하늘이 내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자기 돈 써가면서 한 사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돈에도 상당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대가 없이 그냥 자원봉사 형식의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이다. 두 번째,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하고 처벌 받아야죠. 수사할 가능성 없죠.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 없죠.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 갑니까? 특검 아니면 가야죠. 상설 특검 갑니까? 아니면 상설특검은요. 공수처에 또 가나? 아유, 공수처도 솔직히 못 믿겠고 네. 상설특검은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안 되고 무조건 특검 가야 돼요. 그래야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하면 혹시 공격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미 하도 많이 받고요. 제가 이런 소리 하도 해대가지고 이제 네. 보수파 쪽에 계신 분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얘기를 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힘은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이거 특검 가서 여사 문제는 분리하고 공천 거래와 관련된 부분 수사하자 이런 쪽은 어때요? 한동훈계 의원들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라기보다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조치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핵관들 오늘 뭐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대략 한 대표 측 사람 25명 내외, 뭐 윤핵관 25명 내외, 나머지 한 60몇 명은 중립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 윤핵관들 중에서도 강하게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어? 너 왜 한동훈 당대표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위기감이 당연히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질질 끌려가지고 2027년 대선 때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대선 치르나 마나하다. 이건 정권 그냥 내주는 거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특검 혹시 발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매우 높다? 매우 높다고 봐요. 아, 그러면 연말 전에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완전 칼을 빼들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안 하겠다잖아요. 김 여사 아픈데 왜 그래 자꾸 돌멩이 던지면 맞을 거야. 하여튼 나는 내 뜻 알지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정치 생명 끝이에요. 지금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프지만 보수 우파의 진영에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세력도 없고 특히나 캐릭터로 보면 용기도 없는 당대표가 어떻게 특검을 통과시키겠느냐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 20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20명의 의원도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 나쁘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몇몇 메신저들이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13개 혐의를 통한 김건희 여사 특검 저 법안과 관련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좀 수정안을 내거나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한계에서 법률안을 특검안을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특검안을 냅니까? 아니면 물밑에서 조율을 합니까? 아니면 혹시 장 소장이 파악해보기로는 이미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 아직은 정보는 없어요. 없습니까? 아직은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다른 특검 법안을 내는 방법.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한다면서요. 그때 이건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요.
이거 빼고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리면은 우리도 생각해 볼게요라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몇몇 의원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합의가 가능한 특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니까? 완전히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 비공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까? 아이, 비공개로 하죠. 비공개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하죠. 그럼 곧 이제 양측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당대표 회담을 하게 되면 의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큰 의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를 뭐 발표하지 않더라도 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고소의 전략에서 장성철 소장님으로부터 정말로 특검이 예상 밖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은 처음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25일 날 1심 판결을 받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된다. 1차적으로 특별 감찰관 딱 던졌는데 미적미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보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뒤로 물러나면 이거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보다 더 센 특검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싶어 하겠죠. 명확하게 11월 15일이라고 지정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전면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과합니까? 아유, 특검 법안이 만약에 제출되거나 동의가 돼가지고 통과되면 전면전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분당 사태까지 갈 수 없어요,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분당. 그냥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용산이 완전 궁지에 몰려서 네.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통령의 태도는 탁 이래가지고 주머니에 손 꽂고 완전히 너 왜 왔어? 야 문제가 있으면 증거하고 자료 가져와봐. 그거 검토할게.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르고 정말로 확 눌러버렸잖아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성격과 습성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 오른쪽 주머니에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보고서와 사과 문안이 담긴 용지가 이 주머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하고 좀 얘기가 잘 통하면, 동훈아 이거 잠깐만 앉아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준비했는데 건희가 요 정도로 좀 사과하고 좀 뭐 지방으로 요양 보내고 요 정도로 하면은 어떻겠냐, 이게 좀 문구 좀 봐봐, 이렇게 논의를 할 생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막 세게 나가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이것은 그냥 사과하면은 거의 특검 가자는 분위기인데 이거 안 되겠구만. 너 제로 콜라 먹고 꺼져. 이런 형식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 그래서 사진을 내놓은 거는 아예 대통령이 이렇게 고자세를 하는 것만 딱 의도적으로 내놓고 너 한번 죽어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두 가지 안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예. 세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안이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대화가 통하면 좀 합의점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한 대표가 세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아 실제로는 세게 나왔다. 우리는 저 자체로 아예 들어갔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어휴, 한동훈 대표가 거기 갔다 나와서는 완전 질렸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질렸다는 질렸다. 표현을 썼다. 예. 또 이거 쇼츠로 만들거나 또 이거 제목 뽑으려고 그러죠. 아니 제목을 뽑아야지. 지금 우리 방송하는 게 취재력도 대단하시지만 우리가 한 번씩 공유하는 정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서로 너무 만든 게 많아가지고. 질렸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정도로 나올 것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도 검사 시절에 가서 막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알았어, 아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봐, 내가 널 믿지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너 입담으로 너 잘못됐어, 완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질려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그래가지고 기가 처음에 팍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조중동 사설 보고 거기에 댓글 보니까 야, 내 편이네, 내가 세게 나가도 되겠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실제 검사장 출신 법조인한테 한번 들었는데요. 본인이 검사장 시절에 한동훈 이제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 중에서 고참일 때요.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네. 가지고 오면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는데 아 이거 수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버린대요. 네. 그 정도로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한동훈 검사가 뭘 가지고 오면 간부 선배들은 아주 신중하게 얘가
짐을 싸고 가지 않도록 할 정도로 네.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한테 찾아가서는 아예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그렇죠. 빨간 파일 들고 갔잖아요. 예. 본인 잊어버릴까봐 다 들고 가지고 다 주고 왔는데 대통령이 벽창 오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된다.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깨지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데 한동훈 걔는 이제 나서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똘똘 뭉쳐서 특검으로 그냥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다리를 그냥 폭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우서잖아요. 아니 그래. 돌을 그런데 맞아도 키를 갈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사주명리 학자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로 대통령실은 별일 없을 거다. 임기는 끝까지 채운다라고 혹시 설마 그걸, 생각할까? 설마 그걸 믿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직접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 이렇게 저는 카톡으로 나는 이렇게 소통한 줄 알았는데 네. 텔레로 소통해서 뭐 하여튼 그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분의 얘기로는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사주로 보면 뭐 절대로 무너지진 않는다 뭐 이런.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거고 탄핵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왜냐 헌법재판소 때문에 안 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완전히 식물 대통령 아니에요? 네. 단세포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임기는 채울 수 그래야죠. 있잖아요. 월급도 나오고 외국도 나가고 얼마나 많으냐면 이번에 또 보건복지위에서 나왔던 그 내용 보니까 그래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행사인데 9천만 원씩 써가면서 자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 진짜 요즘 나가보시면 알죠.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울 어려워요. 정도가 맞아요. 아닌데 참 이런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조심하고 이제 주눅 들어서 거의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탄핵은 안 당하더라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뭐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헌을 던지어서 임기 단축하는 하야를 통해 가지고 개헌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것도 정치적인 묘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평소에 강조하시지만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세대 주자, 네. 자기 대권 주자가 확실히 좀 나오면 그나마 정리라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선거도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지분한 상태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분노는 끌어오르는데 해소할 수 있는 자 수단은 전혀 없다. 없어요. 지금. 그 국힘은 그래서 다음에 수권 정말 정권 재창출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까? 망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유일한 대권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정도인데 오세훈 후보는 정말 대통령이 되면 형식적으로 국정 운영은 잘할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흥분시켜가지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 건 좀 부족하잖아요. 매니아층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경선할 때 후보가 될 때는 매니아층이 정말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생긴 것 같아요. 위드훈이라는 집단이 생긴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하고 있지만은 그게 없어요. 팬덤이 없어요. 그래서 후보가 될까? 그러면 한동훈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싶어도 또 검사 출신 대통령 뽑을 거야? 이게 말이 돼? 윤석열 시즌 2 아니야. 백전백패죠. 술 안 먹는 윤석열 아니야. 그 뽑을 거야? 라고 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네. 저도 보수파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한동훈 또 뽑아야 되나?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 된다면 후보가 된다면 쉽지가 않겠죠. 그럼 여의도에 있는 나름의 전략가들이 차세대 주자를 빨리 좀 키우자. 이렇게 해서 뭔가 도모를 한다든지 야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오면 여전히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가면 선거니까 대선이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달려 있죠. 네.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흠집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도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위준교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실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이제 상대의 약점을 맞아요.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지금 반사 실력이- 이익을 보자. 실력이 없어. 보수급파나 국민의힘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되고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집단이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수습을 할 수 있다면 수습을 한다고요? 할 수 있다면 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누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지금 큰 어른이 없잖아요. 보수파 진영에. 김종인 전 위원장, 아예 안 돼요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친박 세력이 완전히 배제하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놨기 때문에 이 친박이 보수파의 큰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척하고 있어서 안 돼요. 그냥 누구나 다 어느 개파나 진영에서도 그래 저 정도 좁은 말이면 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정치적인 어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안 돼요, 안 돼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안 이런 돼요. 분들도 지금은 정치력이 수습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없다. 없어요 지금.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백가쟁명식으로 그냥 너나 누구 없이 그냥 다 그냥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런데도 왜 민주당과 저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는 뭐 더블 스코어인데 정당 지지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또 민주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아직까지 좀 인정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경쟁력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법률적인 약점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흠집이 많은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냥 관망하는 것 같다. 마지막 이 발언하고 나서 이제 댓글로 엄청나게 비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장성철 빼라, 죽여라. 아닙니다. 그래도 뭐 들을 얘기 워낙 많고 여러분들 저는 장성철 소장이 갖고 있는 생각 늘 존중하고요. 또 우리가 균형감 있게 또 문제를 다루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 저는 뭐 불변의 소신이고요. 너무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보수파 쪽에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플랜 B, 플랜 C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 실제로 너무나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죠. 그리고 과도하게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은 해체돼야 될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냥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왜냐하면 봐요. 억울하겠죠. 억울할 왜냐하면 정도가 아니지. 김건희는 왜 진짜 대면 조사 한 번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클리어 시켜준 게 맞냐 그게. 그러면 조국, 이재명 이 두 분들은 이씨 뭐야 나만 억울하네 이 나쁜 놈들 당연히 그런 감정이 나오죠. 이번에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하는 답변 보고 저는 절망을 해서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얼굴색 하나 그리고 또 인상은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게 바로 가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면이고 거짓이죠. 예. 자 그러면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을 수 있다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로서 정권을 잡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7년 대선의 시대 정신 화두와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워낙 국민적인 실망감이 높기 때문에 보수 우파는 어찌 보면 후보 자체를 못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뭐? 또 니들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평론가가 보수 우파 후보를 방어하려고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뭔가 획기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윤석열하고 완전히 결별한다든지 자기들 손으로 김건희 여사를 먼저 처단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탈당해라 라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든지 뭔가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대선 해보나 마나죠. 당위적으로는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줄 가능성은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운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네. 특검 법안을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과 함께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 오늘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연말에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갈 의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전망에 탈당?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탈당을 안 한다? 대통령은 탈당하지만 아유,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안 해요, 별도 안 당을 만든다. 절대로 안 윤석열 해요. 당을. 네.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절대로 안 하는데. 전 재산 걸으시죠 이렇게. 전 재산 걸어도 우리가 이긴다. 네. 그러면 특검은 통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의 섬 무인도에서 정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 이렇게 만나 뵈면 정보도 많이 얻고 저도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소열작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취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큰 힘이 되어서 또 에너제틱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미워하시는 만큼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장성철 소장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양날개가 되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대한민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베트남, 독일, 뉴질랜드 다 1% 이상씩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네. 이제 한 13,000분 이상이 네. 이제 조회를 하고 계신데요. 하루에 한 13만 회 정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 자 여기는 미국의 어디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연락이 오시고요. 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시고 독일에서도 이제 베를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베트남, 다낭, 호치민, 하노이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내놓고 있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하노이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우리 회사가 정말로 서포트하고 있는 바로 스픽스라 생각하시고 대구에 계신 분들은 경성한우에 가서 올 연말 가족 모임 그리고 친구 모임 직장 모임 꼭 좀 해주시면요 1등급 원뿔 이상의 한우를 9,900원, 11,900원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대단히 좋다 다음에 꼭 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053-573-8900으로 연말 예약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장 소장님 오늘도 정말로 뜨겁고 따끈따끈한 정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